그럼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 정치판을 알뜰하게 밝히려게 꿰뚫어 본다는 주혁 비노 도사님 모시겠습니다.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런 걸 읽었나? 이런 생각이 부담스럽게 들고 어떻게 랭그리 선생님이 저렇게 쉽게 말씀을 재밌게 해주시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셨죠? 그럼 지역 비밀 도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워크숍 때 지역 비누점이 아주 그거 열어보고 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아주 딱 들어맞는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데 네. 어떻습니까? 예, 다들 자신에게 맞는 전개가 나왔다고 신기해를 하시고 아직까지 뭔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누 공짜로 받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저는 올해 저희 주역 비누가 히트할 예감이 듭니다. 아, 도사님 오늘도 신들린 토크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사님이 꿰뚫어볼 안건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0년 이상 논의가 앞당겨졌다고 평가받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해보렵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혁명적 변환이었죠. 기본소득을 받게 될 줄도. 이런 논의가 매일 방송에서 나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6월 2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곧 기획재정부는 추가 재난지원금 없다고 못 박았죠. 그런데 갑자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애들 무료급식 주지 말자고 얘기했던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지금 기본소득 연구 중이라네요. 그러나 미래통합당에서는 기본소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이를 곧 도입 추진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고 했지요. 네. 지금 보면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좀 천천히 생각하고 논의하자고 약간 뒤로 빼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은 매일매일 얘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잘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화두를 전 국민에게 던진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가족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 남편 안경도 받고. 도사님,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본소득이라는 의미를 다시 잊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본소득이 뭔지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달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제도인데, 즉 재산이 많고 적고 노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뜻이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국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한 데다가 사실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수요 촉진뿐이라는 게 지금 경기도의 입장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경제는 아주 상반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은 더 줘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추가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국간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시절이었던 3년 전 그때 기본소득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도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 기존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시각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방법과 복지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딱 거기까지 기억납니다. 혹시 블랙커피님 그때 취재하셨던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좌파 기본소득 논자들은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데 강점을 둔다면 우파 버전은 기존의 여러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서 복지 지출을 줄이고 결국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에 기본소득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기본소득에 있어서 국민들은 재원 마련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부사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기존 복지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니까 그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시각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비정규직이 확대되어 임금 격차가 날로 심화되었고 노동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세금을 더 걷어서 재원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도사님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증세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네, 다른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이 사회가 이룬 모든 부는 이전 세대의 축적에 기반해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의 부는 공유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공유재에 기반한 산출물에 대한 정당한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공유재가 기본소득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에서 어셈블리 저자 레그린님이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레그린님 어디 계신가요? 저기 나오고 계신데 카메라로 예. 제가 책에서 썼던 부분을 잠시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게 되면은 소득과 임금 노동을 분리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공유된 부를 사회적인 생산과 재생산의 협력적 회로와 연결시킴으로써 공통적인 것에 화폐를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임금체제 외부에 새로운 사회적 협동의 가능성을 열면서 자본을 넘어선 사회적인 삶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다시 한 번 해주면 안 돼? 네, 다시 한번. 보장된 기본소득은 소득을 임금 노동과 분리시키고 공유된 부를 사회적인 생산과 재생산의 협력적인 회로들과 연결시킴으로써 공통적인 것에 화폐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임금체제 바깥에서 새로운 사회적인 협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을 넘어선 사회적인 삶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레그린님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 출연하셔서.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왜 누구에게나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레그린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공유제라는 것이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라는 당연히 배당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인격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에게 상당히 희망적으로 들리네요. 네,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대신 최저소득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불평등을 모두 해결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나아가 피케티는 기본소득 말고 기본 자선을 나눠주자고 주장합니다. 자선 아니죠? 자산. 기본 자산. 요건 중요한 거라서. 사적 수입 때문에 가장 큰 평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요. 불평등이. 신이 넘치는 겁니다, 잠시. 어쨌든 기본 자산이라고 아주 재밌는 발상인데요. 한 사람에게 얼마씩 주자는 건가요? 네, 그게 재밌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종잣돈 1억 6천만 원씩 나눠주자고. 듣기만 해도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소리네요. 아까 이거. 그런데 도사님, 최근 진보진영에서 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이냐, 전국민 고용이냐, 이런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책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죠. 양자 해결의 문제로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홍기빈 칼프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코로나 사태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채택된다면 향후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디딤돌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현 소장님은 이 정책이 엄청난 규모의 재원 확보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 뭐 전반에서 지각 변동이 벌어져야 하고 사람들이 일과 여가를 또 인생과 소득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생활 문화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죠. 네. 홍기분 소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자이든 고용주이든 정규직이든 시급제 노동자이든 형식적인 실업 보험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의 소득을 함께 보장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반기에 재난기금을 또 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준다 안 준다 정체를 볼까요? 여러분 오늘 교사님 모두 오셨어요. 신기가 발휘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어느 걸 뽑을까요? 기밀로 설명하시면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자, 무슨 점이 이겁니다. 와, 이실까 모르겠네요. 풍수환괴. 풍수환괴. 네,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순풍의 돛단격이다.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되는 전환기이다. 곤란과 역경이 흩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곧 2차 재난기본소득 받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과학. 분석으로 나온 과학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는 총 10조 3,685억 원을 추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덧붙여 앞으로 기본소득도 가능하다고 강조하죠. 교사님 너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비만이 가능성 90% 있다고 예측합니다. 만약 이 전개가 맞지 않으면 그럼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은 언제쯤 실시될까요? 죄송합니다. 그거 복채가 더 있어야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님 정계가 얼마나 영험한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이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